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훈수 99라는 제목으로 정치판을 뒤집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다른 건 다 발전했는데 정치만 후진국이고 저질입니다. 저질. 왜 정치판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만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좋은 정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좋은 정치는 생산성 있는 정책이 있는 정치예요. 생산성 있는 정책이 있는 정치라고요. 지도자는 생산성 있는 정책이 없으면 그 사람 절대 뽑으면 안 돼. 지도자는 국가 미래를 위한 선명한 정책의 비전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뽑으면 안 돼. 여당이고 야당이고 지금 우리 그럴 때가 아니야. 정책이 없는 정치는 헛발질하면서 날짜만 보내는 겁니다. 정책이 없는 정치는 그저 5년 동안 관리하다가 빚만 그냥 지고 끝나는 정치예요. 더 손해만 보여. 정책이 없는 정치는 자기 영달을 위해서, 미안합니다, 자기 배때아지만 채우고 자기 가까운 사람만 살게 해주고 끝나는 것이 바로 정책이 없는 정치입니다. 그런 놈을 절대 뽑으면 안 돼. 국민 여러분, 우리 혁명을 삽시다. 우리 생산성 있는 정책이 없이 퍼주겠다는 것은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재앙. 생산성 있는 정책은 없이 퍼주겠다는 것은 국민 속이는 것이고, 국민 기만하는 것이고, 나라 망치는 것이고, 나라 거들려는 것이고, 베네수엘라 꼴로 나중에는 국민들이 쓰레기통 뒤지고 다녀. 그냥 맨 놈들만 잘 먹고 살아. 우리가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인,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노약자는 우리가 철저히 돕되, 국민기본소득제니 대통령 취임 2개월 안에 18세 이상 1인당 1억씩 주겠습니다. 또는 18세 이상 1인당 매월 150만 원씩 평생 지급하겠습니다. 그럼 못된 놈의 생산성 있는 정책은 없고, 그분이 됐으면 나라 어찌 되겠습니까? 저는 2년 안에 망한다 봅니다. 2년 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18세 이상 1억씩 준다 그러면 당장 4천조가 필요해. 2달 만에. 그분은 미국서 일본서 빌려온다 그러는데 미국서 일본서 2천조씩 빌려주겠습니다. 정신병자입니까? 또는 빌려줬다 치고, 우리나라 지금 빚이 1,000조 가까운데 1년에 이자만 나가는 것이, 이자 아주 저리로 될 때에 20조고 지금 벌써 38조 나가요. 38조 1년에. 그러면 4천조를 2개월 안에 줬다 그러면 1년에 이자가 약 360조가 나가야 돼. 1년에.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라 치고 360조 이자 나가면 나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런 못된 놈의 자식, 그냥 제가 이름 안 밝히면 땡땡! 또 자, 설령 1억씩 지급했다 치고, 이자도 어떻게 어디서 마련해서 줬다 치고, 당장 4천조를 풀어버리면 초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돈이
종이 휴지가 휴지가. 저런 못된 놈의 자식 그냥. 그리고 매달 150만 원씩 주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현명해서 그런 놈 안 찍더라고. 몇 사람만 거기 넘어가. 딱 보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겠네, 두 사람이 되면. 얼마나 어리석은 국민들입니까? 저는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 또 그런 놈이 나오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3번 완주했어, 3번. 근데 거기에 협조한 사람이 많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저는 그런 말 들 때마다 허황된 공약에 우리 국민이 속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나라가 어찌 될까? 이 시대에 생산성 있는 정책을 내란 정책을, 뚜렷한 정책, 선명한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5개년 계획. 그 당시에 고속도로 낼 때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막 야당 인사들 그냥 이 차량 앞에 누워서 나 죽여라. 국민들을 동남아에서 쌀 좀 사다가 배불리 먹여라. 그놈들이 그 고속도로 만들었는데 빵빵 그러고 다녀.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근데 슬그러미 넘어가. 그 당시에 고속도로 안 내고 쌀보리 사서 나눠줬으면 나라 어찌 되겠냐고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도자는 100년 대계를 위해서 국가적인 뚜렷한 정책, 위대한 정책, 깜짝 놀랄 정책을 내놔야 돼.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생산성 있는 최고 정책인 한반도 대운하를 잘 그렸다 봅니다. 그래서 그 대운하로 대통령이 당선이 아주 압도적으로. 저도 청계천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청계천 그냥 먼지 풀풀 나고 얼마나 더러운 곳입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반은 사람이 약하다 보니까 또 물러서고 나중에는 4대강 정비 은발에 오줌 넘는 식으로 대운하를 끝내버리니까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옛날에 한탄강 저수지를 약 28억 들어서 준비까지 다 했다가 거기에 이권 다툼의 사람들 때문에 물러선 걸 보고 가슴 쳤습니다. 지도자는 국가 장래를 위해 생명 걸어야 돼. 지도자는 국가 미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요. 지도자는 정책 성공을 위해서 순교각오도 해야 돼. 저는 그래서 영국의 대처수상을 저는 대단히 봅니다. 여자지만은 철의 여인 대처수상. 나는 국민들이 욕을 해도 인기가 떨어져도 영국병 고친다. 그런 노조를 고친 것이 바로 대처수상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에 대운하를 성공했으면 지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에 대운하를 하라고 놔뒀으면 일자리가 지금 얼마나 많겠냐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 대운하를 하도록 그저 그냥 설그러면 미친 척을 놔둬버렸으면 지금 국부 창출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동안 대우나 10번도 더 할 돈을 빚을 내고 해놓은 것도 없이 끝났어. 날짜만 보내고 끝난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저 자차는 잘해. 뻔뻔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정책입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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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이 중요해요. 정책이 중요해요. 정책이 중요해요. 저는 지금 그저 부족한 사람으로 은퇴해서 있는 목사지만은 저에게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러면 대우나를 반드시 지금 해야 될 때가 왔어. 그리고 이재호 옛날에 특임장관 그 양반이 죽기 전에 당신 대우나하고 죽어라. 미안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이재호 씨를 세워서 대우나 이거 당신 한번 마치고 당신 인생을 국가를 헌신해라. 저는 그러고 싶어요. 대우나는 진짜 중요한 거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많이 되지만 여러분 대우나 근처에다가 유실수를 약 30만 구 실어 30억 또는 심어 놓으면 별천지가 돼. 별천지가. 보는 관광에서 먹는 관광으로 기가 막힐 겁니다. 또는 대우나 바로 옆에다가 양어장 물고기가 또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저는 대우나를 포괄적인 대우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우나를 그저 쉽게 하지 아니하고 활용을 최첨단으로 우리 국민들이 휴식도 취하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유실수도 많이 심어놓고 또는 대우나 지나가는 곳에 30만 정도의 도시를 7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전 세계 몰려올 겁니다. 뚜렷한 정책이 없는 정부는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고 생산성 있는 정책이 없는 정부 결국 실패로 끝나고 선명한 정책이 없는 정부 5년 동안 돈키호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TV 후보 토론에서도 반드시 정책 토론을 해야 정책 토론. 저런 썩을 놈의 자식들 그냥 나는 대통령 후보로 나온 자식들이 저렇게 모이는 처음 봤어. 모이를 처음 봐. 결론 마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생산성 있는 정책인데 지금은 저는 대우나 반드시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대우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세계적인 나라로 드높이는 그 다음 유실수익기 운동과 자살 방지와 경로 효친 첨가 앞으로 전 세계의 중심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